안녕하세요. 직방입니다. 안 그래도 이 LH 대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개인 소유의 주택과 그 법인 소유의 주택 뭐 이렇게 대부분 주택이 그 둘로 보통 나뉘어지니까, 근데 이제 법인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조금 두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법인과 이제 임대차 계약, LH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가 들어갔는데, 그 세입자가 이제 이사 시점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임대인이 뭐 적극적이지 않다든가 아니면 잠수를 탄다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LH 거래하면서 조금 LH 거래 때 좀 특히 명도 시점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요런 LH 집주인이라는 이런 글을 보고 요거를 한번 읽어보고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것을 좀 촬영하게 됐어요. 여기 얘기를 보면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가계약을 하고 왔는데 집주인이 잔금납 바뀔 거라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 집주 지금 현재 집주인이랑 지금 계약을 한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이 집이 신축 빌라 같은 건지 아니면 좀 구축 빌라인지 그런 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느낌이 잔금날 소유자가 바뀌는 거면 아마 신축에 가까운 그 빌라, 그러니까 거래가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좀 고평가된 그런 빌라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면 전세자금 대출은 잘 나오는 편이니까 그 전세자금 대출로 최대한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잔금 삼아서 개인이나 또는 어떤 법인에게 이제 넘기는 이런 어떤 어, 거래 방식? 때론 이게 사기로 될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이게 사기로 되지는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기는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명의가 바뀌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바지 사장 같은 바지 명의인에게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 2억인데, 2억인데 한 3억 정도에 팔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 근데 3억에 팔면 안 팔려요. 그래서 이걸 공동주택가액을 보니까, 물론 분양가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가액으로 하니까 한 2억 7, 8천까지 뽑을 수 있는 거죠. 뭐 3억까지 뽑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3억까지 뽑는다 가정하면 전세를 3억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공주가 최대한 해가지고 1.53 곱해가지고, 네, 그렇게 3억을 만들어서 전세를 어떻게든 넣어요. 네, 그게 뭐 LH 대출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 전세자금 대출로 들어오시는 분이든, 네, 만약에 그분들이 뭐 보증보험 가입하면 다행인 거가, 가입 못하면은 이제 나중에 큰일 나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전세를 맞춰서 3억의 대출을 땡기고, 그 다음에 일단 팔진 않았지만 저는 그 집주인은 3억을 졌잖아요. 그러면 팔진 않았지, 명의는 넘기진 않았지만 일단 수익은 봤어요. 그런 식으로 모든 가구를 다 전세를, 가구마다 다 그런 식으로 전세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의를 이제 바지 사장들, 즉 어, 소유권을 날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경매든 공매든 날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런 거를 자기 명의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사람들에게 그 명의를 일정 금액을 비용을 주고서 넘겨요. 뭐 1,000만 원, 한 호수당 뭐 1,000만 원이든 한 호수당 5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협의를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넘기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명의를 다 가져가요.
그러고서 다 가져간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뭐 세금 체납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경매 진행되고 경매가 진행될 것이고 공매가 진행되는 거 공매가 진행되는데 이 집주인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 그런 이제 사기적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얘기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개사님 현 집주인이 미래 집주인에게 LH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하는데 문제 없겠죠. LH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일단은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주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전세를 1억에 들어가든 2억에 들어가든 그 금액에 대해서 그 임차인이 나중에 이사를 나가게 되면 만약에 연장하지 않고 이사를 나가게 되면 그거를 이제 LH 측에 얘기를 해서 난 이사를 나갈 거다. 근데 돈을 돌려달라고 소유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못 돌려준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잠수를 탔다거나 이런 경우 바로바로 LH에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LH가 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기간이 도래하면 LH에서 보증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 돈을 이제 지금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되고 그 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에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이제 환가할 수 있는 공매나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딱히 어떤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위험성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조금 덜을 수는 있는데 뭐 세금이 많이 낭비는 되겠지만 뭐 일단 세입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네, 크게 문제성은 없어 보이고요. 제가 요 LH 거래를 이제 하면서 느낀 건데 LH 물건에 LH 세입자가 살고 있고 또 새로운 LH 세입자가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크게 뭐 리스크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왜냐 LH에서 LH로 그 돈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들끼리도 명도할 때 크게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돈이 이 세입자가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을 해버려서 명도하는데 조금 편한 편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2억의 세입자가 있고 들어가시는 분 새로 들어가시면 2억 2천이면 이 사람이 2억의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여기서 2억 2천 중에 2억은 기존 세입자한테 넣어버리고 나머지는 이제 임대인한테 넣어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임차인과만 어느 정도 명도만 잘하게 되면 크게 세입자들끼리 얼굴 붉힐 일이 별로 없는데 지금 들어가려는 분은 LH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분은 뭐 전세자금 대출로 들어와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일반 자기 돈으로 들어와 계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경우에가 이제 명도가 조금 껄끄러운 게 있더라고요. 그게 왜 껄끄럽냐 보니까 기존의 세입자분은 돈을 다 받고 집을 넘기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 같은 경우는 돈을 입금하는 때에 집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 두 상황이 공존할 수가 없고 시간적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임대인이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새롭게 들어오는 임차인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기존 세입자에게 주지 않고 튀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거래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뭐 중개하신 분들도 조금 피해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세입자 일단 들어가는 세입자 또는 기존의 세입자가 뭐 왜 실랑이를 하다 보면 뭐 어떻게 뭐 누군가는 어떻게 피해는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차적 어떤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LH 대 LH는 좀 그래도 좀 안전한 편인데 이게 LH 대 딸은 그냥 일반 전세자금 대출이든 일반 본인 세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돈이든 이런 경우에는 이 시차가 존재해서 조금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에스크로우 같은 이제 가상계좌 같은 경우를 이런데 좀 도입하면은 어떨까? 예를 들어 기존 세입자가 그런 거를 은행에 신청을 해서
가상계좌를 신청을 하면 그 가상계좌로 LH에서 돈을 넣어주고 그 넣어준 돈에서 기존 임차인이 본인 부담한 금액은 임차인 통장으로 넣어주고 그 나머지 이제 대출 받았던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갖고 그러니까 그 은행에 상환을 하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임대인이 오지 않더라도 이게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LH사 아무리 제가 이 LH 건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사람이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정말 친절하지 않게 오히려 저를 모욕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원칙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임대인 오게 하고 임차인 두 분 다 오게 하셔서 그 현장에서 명도를 해라. 만약에 명도에서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 너네가 책임지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LH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전화를 했으니까 부동산 측에서 전화했으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큰 잘못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인이 소유자가 가장 큰 잘못인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상황을 고지를 안 했다면 부동산도 잘못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고지를 했는데 계약을 명도를 그래도 계속 요구를 임차인들이 했다면 임차인들에게 어느 정도 과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동 과실이 이게 돼버리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요런 딴데 삼천포로 좀 빠지긴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리플 단 거 보니까 LH 계약하고 집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요 말이 아마 깡통 전세여가지고 LH로 웬만큼 돈을 뽑았기 때문에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연락이 안 된다고 한다는 거는 그 물건을 버렸다는 의미거든요. 왜냐면 내가 내 물건이 멀쩡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건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는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나마 LH를 가입하셨기 때문에 세입자는 일단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이사 나가게 되면 그런 어떤 절차들만 잘 지켜주시면은 네 받아서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중개사분들은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LH 승인을 받고 적합한 물건이다라고 승인을 받고서 그 물건을 중개했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사분이 네,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일단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또 그런데 전세로 들어가면서 소유자가 바뀌는 거는 일단 조금 그래서 좀 조심하는 게 좋으시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집이 막 몇십 채, 몇백 채 막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를 만약에 들으면 그런 물건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LH가 아닌 분도 이 영상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전세자금 대출 LH는 LH가 껴서 LH가 책임하에 보증보험 가입하고 세입자의 돈을 상환해 주지만 일반 개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게 보증보험에 만약에 가입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 깡통 전세가 돼 버려 가지고 결국 경매나 공매 넘어가면 아무도 안 삽니다. 왜냐면 시세가 2억인데 나는 전세를 2억 5천에 들어왔으면 2억짜리 시세를 2억 5천을 변제하면서까지 들어오실 낙찰자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집은 내가 사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런 주택들의 전세를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로 근저당권이 있거나 또 다른 어떤 가압류나 어떤 담보물건이 있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 그 금액이 미미하더라도 네, 후순위로는 절대 전세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깡통주택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들어가네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후순위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 소유자가 그 돈을 1,000만 원 선순위를 갚아버리지 않아요. 갚아버리지 않으면 금액은 작지만 그 작은 금액이다 하더라도 그 돈을 빚진 거를 갚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경매에 넘어가고 후순위로 돼버리거든요. 세입자가 후순위로 돼버려서 만약에 그 경매에 입찰을 하게 되지 않으면 낙찰가가 내 보증금이 낙찰가에 미치지 못하는 그 차액만큼은 돈을 날리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 글 올리신 분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 글을 보게 돼서 예, 제가 영상을 촬영했고요. 우선적으로 법인 명의인 어떤 주택보다는 개인 명의인 주택을 일단은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근데 또 개인도 바지 사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잘 검색해보고 부동산에도 이 소유자 어떤 사람인지 좀 물어보시고 거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관심이 많은 집주인인 느낌이 들면 그분은 정말 진실된 집주인일 확률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바지 사장들은 집 상태나 집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요. 관리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